2021년 7월 31일 토요일 아침 11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있는 하늘궁입니다. 지금 보이는 데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각이 아마 저 방 안에서 아마 계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1시 조금 지나서 총재님을 이제 아련하려고 지금 조금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4시 조금 지나서 일어나 가지고 준비를 하고 김해 공항에 이제 한 6시쯤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이제 거기서 한 40분 정도 대기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에서 한 4, 50분 전에 일찍 와가지고 내가 비행기표 이제 예매한 것을 다시 안 봤어요. 보니까 오늘 올 때는 정상적으로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내려갈 때 그것도 이제 에어 부산으로 예약을 했는데 보니까 나는 분명히 7월 31일 오후 이제 7시로 그렇게 해놨다고 생각하고 전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김해 공항 가서 내 이제 항공표 내려올 때 항공표를 자세히 보니까 8월 1일로 돼 있어요. 8월 1일. 그러니까 내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아마 내가 전화로 예약을 할 때 뭔가 조금 잘못됐는가 봐요. 그거를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급히 취소를 해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급히 취소를 하니까 환불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취소하는 것이 벌써 이제 하루 전이니까 위약금이 10,000원이 오더라고요. 에어 부산에 있는 분한테 물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면서 좀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예약한 것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취소를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내려오는 시간을 예약을 하려고 또 보니까 항공 비용이 당일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요. 올라올 때는 예약을 하루 전이나 며칠 전에 하면은 저가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에어 부산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 에어 서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한데 저렴한 항공도 당일날 예약할 때는 KTX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갈 때는 내가 아마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려갈 때 이제 내려갈 때가 문제인데 하여튼 그래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좀 우리나라 산맥 이런 산세를 좀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려고 맨 창가 쪽으로 이제 좌석을 예약을 해가지고 내려다 보는데 바로 10번째 안에 예약을 했더만은 10번째 창가로 예약했더만은 바로 비행기 날개 있는 부분이 돼가지고 경치를 잘 구경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름이 꽉 끼어 있었어요. 구름이 정말 구름이 참
환상적이래요. 구름이 너무 이렇게 꽉 끼어 있으니까 전혀 밑에 있는 그 풍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그냥 넓고 넓은 그 온 천지가 구름만 쫙 깔려 있었고, 구름의 그 모습도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신비하다. 참 신비로운 것이 많죠. 그런데 참 그것만 봐도, 구름만 봐도 너무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전혀 그 사람의 어떤 그 손끝을 닿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것을 느꼈는데,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거 앞으로는 또 뭐 비행기 탈 일이 또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예약을 할 때는 정말로 그 신중을 기해 가지고 날짜에다가 신경을 아주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통 잘 챙기는데 그날 아마 예약을 할 때 뭔가 내가 조금 서둘렀는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오늘은 내려갈 때는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에 7월 4일날 오고 오늘 7월 31일이니까 이번 7월 달에는 두 번 왔습니다. 한 27일 만에 왔다고 볼 수 있네요. 27일 만에 다시 찾은 하늘궁.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얼마 전에 총재님께서 여기에 골프 그 연습하는 그것을 이제 설치해 놨던데 아마 오늘은 철거되고 없네요. 총재님께서 골프 칠 그래서 시간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바쁘신 분인데. 총재님을 알려하는데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장 차림을 하고 오는 것이 맞는데, 그 대신동에서 오다 보니까 어떤 그 여름 양복을 거기 없어요. 그래서 천상 오늘은 남방 차림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남방 모습을 내 모습을 한번 볼까? 남방 차림으로 이렇게 아련해서 참 제스럽기가 참 제스럽네요. 이제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1시 24분이니까 조금 하늘궁 짓는 모습 한번 보고 내려오면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조금 앉아 있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종로 3가까지 가는 그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거기에서 종로 3가에서 환승을 해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구파발에서 내리니까 9시 한 20분쯤 됐어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구파발역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40분 정도 좀 기다렸다가 새마을버스를 타고 19번 새마을버스를 타고, 거기에 탄 시간이 한 10시 한 6분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도착하니까 10시 한 40분쯤 됐어요. 그러니까 약 한 34분 정도 걸렸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하늘궁 안내하는 또 봉고버스가 와가지고, 봉고차가 와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무사히 잘 왔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여기 하늘궁 도착하니까 10시 50분인데 여기서 내가 조금 이제 접수 좀 하고 내 볼일 좀 보고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쉬고 있습니다. 구파발역에서 하늘궁 오면서 내가 그 김어준님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서울교통방송 TBS인가? 서울교통방송에 교통방송을 하시는 분이죠. 거기서 어제 보니까 원희룡 그 제주지사가 말이에요.
야, 김어준이 그 방송을 없애버리라. 놓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그 텔레비 자막에도 놓던데. 예, 그리고 오세훈 씨도 이제 그 뭐 서울시 의회 가가지고 말이야. 거기 저 교통방송에 김어준 프로 그것을 좀 이렇게 좀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내가 보고 이랬는데 워낙 서울시 의회에 이렇게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김어준님의 이제 그 방송 다스베이다. 내가 그 옛날에는 한참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요즘 잘 안 보다가 또 요즘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합니다.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취할 점이 있으니까 취천하지장하고 사천하지단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취한단 말이에요. 뭐 취천하지장, 뭐 천한 사람들의 어떤 장점, 좋은 점은 취하고 자기 것으로 하고 사천하지 단이다 이랬단 말이야. 사는 버리는다 이건데 없애버리라. 천하지 단. 모든 사람들의 그 잘못된 점은 자기가 보고 자기한테도 그런 잘못이 있으면은 사 버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김어준 님한테도 배울 점이 있으면은 또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주로 이제 그분은 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좀 치중된 분이죠. 쉽게 말해서 100% 민주당 편이고 어찌 보면 좌익이다 좌다 우다 이렇게 하면은 좌편향적인 그런 분인데 뭐 그런 각도에서도 세상을 보고 또 이런 각도에서도 세상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김어준 님이 참 그 2000년도 초반에 김용민 씨라고도 있어요. 김용민 씨도 김용민하고 김어준하고 정봉주, 주진우 이 네 사람이 그 낙곰수 회원들 아닙니까? 그분이 그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큰 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리고 다스베이다라든지 이런데 또 서울교통방송에 김어준 그 프로에 출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민주당 측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한번 나오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김어준님의 그 얼마 전에 그 부친상이 있었던가 그렇게 할 때 그 현직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거기 뭐 정청래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지는 안 했지만은 그 조화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아마 몇십 개 대 정도, 몇십 개 넘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이 좀 파워가 있는 분인데 김어준님하고 주진우, 정봉주, 김용민 이분들은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권력의 그 파워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 대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명박을 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낙곰수 거기 나와가지고 현직 대통령의 막 비리를 이렇게 아주 뭐 바로 폭로를 했거든요. 폭로를 했었을 때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이명박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린 그 공로가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김용민, 정봉주 의원은 얼마 전에 그 2018년도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때, 지자체 선거 있을 때, 그때 성추행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때가 미투가 한참 벌어졌을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안희정 그 충남도지사도 그 당시에 그 미투 사건으로 그 당시에 이제 불구속 됐던가? 아마 하여튼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래 있었을 때고, 정봉주 씨도 이제 그때 서울시장 출마를 하려고 발표하는 그날에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고발을 당했던가 막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그 우리 현대 그 우리나라 현 정치사에 영향을 많이 준 분은 틀림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
깜빵 간다고, 깜빵 보내야 된다고 줄기차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재상을 온 천하에 많이 드러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이재명 도지사도 그 현 기득권의 어떤 그 세력과 이제 이렇게 좀 반대하는 그런 이제 언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 달에 4주가 있다 그러면은 3주는 법원, 경찰, 검찰에 이제 불려다녔고 일주일만 도정에 전념을 했다고요. 그 일주일만 도정에 전념해도 자기 공약 이행률이 96%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이재명 씨 같은 경우. 그리고 하여튼 그분들이 참 그 공로가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00년도 초반에 김어준하고 김용민 이 두 분이 허경영 그 총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재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그 매일 저녁에 이제 블랙홀로 들어갔다가 화이트홀로 빠져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 예. 촬영은 안 돼요. 예? 촬영은 안 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예, 예. 사진 촬영 안 돼요. 예, 예, 예. 내려갈게요. 그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총재님께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들의 이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좀 황당하니까 좀 그 깔깔깔 낄낄낄 하면서 이제 그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지금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그 조소를 많이 하더라고.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김용민 그 TV를 보면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그 표현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잘 보는데, 그분들의 또 한계가 있으니까. 정인태 교수도 상당히 훌륭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것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 오면서 그 다스베이다에 보니까 추미애 전 이제 법무장관하고 대화하는 것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또 대화하는 것도 있는데, 이낙연 씨가 이제 대화하는 것은 내가 다 듣지를 못했고, 추미애,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네.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그 대화하는 것을 조금 들었는데, 김어준 씨가 그 추미애 장관 보고 하는 말이, 그 추미애 장관은 전 보니까 이 사심이 없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공욕이 이제 있지 사심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참 얼굴도 이렇게 더 편안하게 보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하는 이야기가, 언론이 이제 권력을 창출해 나왔고 이때까지 이제 언론이 한 사람을 이제 스타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만들어 줘 가지고 언론이 이제 그 언론 방송이 이제 계속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띄워주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이제 세뇌를 당해 가지고 표를 찍고, 그러니까 그 언론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득권자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어떤 그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도 역시 보면은 이재명 씨하고 그 추미애 이분은 그 사심은 좀 없는가 보더라고. 가만 보니까 공력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미애 장관이 아까 하는 말이 이재명 씨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은
인간의 이제 삶을 바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잡초를 이 제가 하시네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십니다. 아이고 예. 아, 이래 보면은 이 잡초하고 잔디하고 표가 확 나버리네요. 그렇지. 아, 우리는, 아, 이제 대충 보는 거 나도 알겠네. 아, 우리는, 아, 이렇구나. 예. 얘들이 이렇게 크게 먼저 해버려요. 아, 예, 예. 예. 쌍놈은 정말 예, 예. 바꿔가지고. 아이고, 이 큰 수고 하시네. 어느 시에서 오셨어요? 저희 예, 예. 가끔 와요. 아니, 그래. 어느 시에서 오셨어요? 전 서울에 아, 서울에 계시네요. 아유, 아이고, 너무너무 좋은 일 하십니다. 아이고. 저도 어제 비행기표를 내일로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못했는데 다음에 이제 하룻밤 잘 것을 예약을 하고 와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저 잡초도 한번 뽑아볼까. 저런 거 하면 땀 엄청나 흘리거든요. 저럴 때는 참 작업복 가져와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지금 이런 난방 차림으로 해다가는 그냥 옷이 젖어서 큰일 납니다. 여기는 그래도 별로 그렇게 덥지는 않네요. 보니까 숲속이 나무가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또 이제 구름이 좀 끼어가지고 영 낫네요. 그래서 저 김어준 씨가 그 추미애 장관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욕을 앞세우시는 분인가. 딴 사람들 보면은 사리사욕에 똘똘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자기가 아마 한양대학교 나왔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시절 때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이제 네 사람이 이제 한 방을 쓰는 그런 기숙사였던가 봐요. 네 사람이 한 방을 쓰니까 굉장히 힘들었던가 보더라고요. 자기 독방이 아니고 방 하나에 네 사람이 이제 쓰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자기가 그 교정을 나와가지고 교정을 나와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시원한 계곡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가지고 할인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글쎄요, 바로 지척 거리에 지금 총재님께서 계신데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교정을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시간에도 그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결심을 했는가 봐요. 그게 이제 자기의 하나의 그 살아가는 원동력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내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보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더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젊은 그 시절 때 대학교 1학년 때에 사색을 하면서 기숙사는 이제 너무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나와가지고
학교 그 부근을 이렇게 쭉 이제 산책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던가 봐요. 하면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배운 힘을 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지금 대통령으로 출마한 것은 그 이재명 도지사는 자기를 이제 지지를 하면은 사람들의 이제 국민들의 그 삶을 이렇게 바꾸어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실제 바꾸었어요. 거기 많죠.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지사로 지금 현재 재직 중이고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24살 되는 청년들에게는 연 100만 원을 주었으니까 타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많죠.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군대 간 사람에게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냐고, 이재명 도지사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내가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은 이권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 뭐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뭐 어떤 그 뭐 큰 아파트를 짓는데 뭐 나는 그 자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도지사가 이제 잘못하면은 뭐 하여튼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업체에게, 이제 업자들한테, 건축업자들이나 또는 그 민간인한테 막 한 1조 원 이상의 이제 혜택이 가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그 도정을 이제 바르게 정확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분이 시민들이나 성남 시민들이나 경남 도민들한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돈이 이제 그 남으니까 이제 그 도민들하고 성남 시민들한테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연체를 많이 시킨 사람들, 자기 집에는 이제 금괴도 있고 돈도 있고 달러도 많이 이제 비축을 해 놓으면서 자기가 납부해야 될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지옥 끝까지 찾아가 가지고 악착까지 이제 받아낸 돈이 2조 원이 된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남시 공무원들을 눈에 불을 켜고 일을 딱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2년 걸렸다더라고요. 경기도 이제 공무원들을 눈에 불을 켜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한 1년 걸렸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하튼 이재명 씨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되면은 삶을 바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얼굴.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세상을 바꾸겠다 그렇게 해요. 세상을.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확 바꿔버려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이제 만들겠다. 자기가 그 추윤 갈등이래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좀 더 그 권력이 좀 더 있었으면은 일을 국민을 위해서 엄청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 권력이 좀 모자란단 말이야.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상당히 많지만은 자기가 일을 해보니까 그런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막상 일을 해보니까 자기가 좀 더 높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은 월등히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가서 이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되겠다. 그것을 자기가 느껴서 대선 출마를 하더라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죠. 이낙연 씨는 보고 그 어떤 방송에서는 뭐 썩은 감자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 이낙연 씨를 나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말을 어눌하게 하면서 뭐 멋이 어떻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제 그렇게 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좀 좋지 않게 봤는데, 저 김어준님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대담하는 걸 보니까 주위 풍경도 봐가면서 이게 메밀꽃 같은데 주위
하여튼 이낙연 씨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더 듣고, 뭐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이 100% 좋은 사람, 100% 나쁜 사람이 없어요. 100% 이제 서로 이제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러는데, 안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좋은 것이 더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섞여가 있죠. 섞여가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라.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추미애나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익을 더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국민의힘당에 전격적으로 오후 2시에, 낮 11시에, 오전 10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권정생가 아마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후 2시에 바로 이제 입당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뭐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뭐 하늘에 별만큼 많아요. 촉새들이라 그러나 나름대로 이렇게 따따따따따 하는데, 그 뭐 곽동수 씨라도 있고 뭐 새날에도 이제 그렇게 그 새날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외에 뭐 정봉주 씨도 있고 이동영 씨도 있고,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 수십 명이 돼요. 수십 명. 그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이제 이낙연 씨의 이제 어떤 그 인기도가 자꾸 이제 그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종로에서 어제 아래 이제 벽화가 걸렸죠. 한 15m 이제 쭉 그 되는 그 큰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줄리의 남자들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SBS 김범수 아나운서도 있고, 전 검사 그 양재택도 있고, 뭐 또 윤석열도 있고, 또 뭐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도 있고 있다고 거기에 적어놨으니까 이거 뭐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그게 뭐 명예훼손이 안 되잖아요. 중앙일보에도 그런 게 다 나왔고, 그런 것을 이제 터뜨리니까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좀 옛날에 옛날 우리 삼국시대인가 거기 보면 소도라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진 사람이 딱 소도에 들어가면은 절대 그거를 잡지를 못하는가 봐요. 치외법권지역. 그렇듯이 윤석열이가 이제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에 들어감으로써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의 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 이제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오늘 그 한 말 가운데 재밌는 것이 뭐냐니까, 지금 뭐 수영장에서 막 수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수영장에 물을 술술 뺀단 말이야. 술술 빼다 보면은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하나도 없게 되면은, 누가 빤스를 입고 수영을 하는지, 누가 노팬티로 수영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노팬티가 빤티도 안 입고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장에 물을 빼면은 그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다 드러난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검찰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공익의 이익보다는 사익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내세웠던 사람들, 검찰의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될 대상자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개혁이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드러나서 자기가 치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좀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좀 수영장에 물 빼면은 누가 노벤치인지 아닌지가 안다. 이런 말은 내 머리 털라고 처음 들었어요. 이 총재님께서 여기에 이 계단에 이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참 기억이 나네요. 나고 오늘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여성들도 그렇고 부산에 있는 여성들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 여성들을 뭐
네, 딴 데는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서울하고 부산에 주로 이제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그 여성들이 정말 미인이에요. 요즘은 어째 그렇게 뭐 미인들만 그 생산하는 부모님들께서 생산하는지 정말로 그 미스 코리아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탤런트 아닌 사람들도 거의 없고 이분들이 그 이제 방송국의 PD들한테 눈에 안 띄어가지고 탤런트를 안 해서 그렇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이고 7월 살러 왔을 때는 조그만 했는데 이제 하마 이렇게 많이 폈네.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참 우리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건데 이게 다 이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기를 안 놓거나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 겨우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죠. 자, 밖으로 줄 사람이 누구냐고 하늘궁에 계시는 허경영 총재님이시죠. 그래서 참 여기서 나는 이제 풍수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뭐 볼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만은 참 총재님께서 이렇게 명당 자리는 천하에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 보니까 뭐 부산에 있는 산이나 뭐 별 다름이 확실하게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만큼 사람 보는 이제 풍수를 보는 안목이 저는 없는 거고 이제 신인님은 이제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든 이제 만 명의 이제 장군을 호령하는 그런 곳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그래 이래 보면은 총재님께서 하늘궁 방문을 축하합니다. 세계 통일과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 백궁으로 가는 하늘궁 방문을 축하합니다. 어제 그 정인태 교수가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던 뭐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뭐 백궁을 이야기하고 뭐 신인으로 이제 인정하지 대부분의 사람은 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 번 이제 뭐 선거에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다 이렇게 0점 몇 프로 뭐 0점 몇 프로 이래가 다 떨어졌는데 계속 그 신인을 이렇게 고집하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분이 참 많이 모른다 이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인류가 지금 현재 약 한 75억 그리고 이때까지 아마 공자 이후 공자 소크라테스 그 이후에 태어난 인류가 총 인구수를 언젠가는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아마 몇백억, 몇천억, 몇만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어떤 그 정신적인 영혼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불과 뭐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뭐 이 사람밖에 안 돼요.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 5사람 뭐 그러니까 최재후까지 넣는다 그러면 5사람, 김일부 대승사까지 넣는다 그러면 6사람. 그런 대여섯 사람들이 뭐 그 2사람을 빼면은 4사람이 되겠죠. 석가, 공자, 예수, 또 이제 그 마음에까지 포함하면은 5사람 되겠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마호메까지 치면 5사람, 최재우, 김일부까지 포함하면 7사람 되는데 그 10사람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왔단 말이에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문화, 영혼을 이끌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수예요. 이 모든 것을 이제 선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에 그 결론으로 오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 현재는 지금은 극소수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지갑 속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1,000억짜리 수표를 한 분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뭐 1,0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이재용이 봐도 돈 많은 사람이 뭐 카카오 카톡인가 뭐 카카오인가 뭐 거기에 뭐 관련된 사람이 돈이 되게 많다 그러던데, 그런 사람 볼 때는 뭐 1,000억은 뭐 애들 껌값 아니겠어요? 하여튼 자기 지갑에 1,000억짜리 그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1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1억이나 1,00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기 호주머니 속에 뭐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똑같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질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질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 정인태 그 교수님은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그 신인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뭐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만은, 질적으로 비하면은 여기 있는 한 사람이 100만 명, 1,000만 명, 몇십억보다, 물론 신인님은 이제 신인이시니까 빼고 그 신인님을 따르는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1억, 10억을 감당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말이야. 지금 현재 대선 주자급들,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추미애, 박용진이, 그 정세균이, 또 저기 이낙연이, 이런 사람하고 저 뭐 또 뭐 한교안이다, 오세훈이다, 원희룡이다, 또 뭐 홍준표, 유승민이, 하태경이, 뭐 윤석열이, 최재형, 그리고 안철수, 그리고 이제 뭐 안상수도 있더라고. 안상수 전에 뭐 인천시장인가 그 하시던 분이지. 안상수, 또 저기 그 장기표, 윤희숙이, 또 김진, 김태호, 이런 사람 합치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20사람 합친 거하고 저 뭐 사람을 무시해서 될 건 아니지만은, 저 뭐 어느 부산 양로원이나 안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뭐 돌아가실 때 다 된 사람들이 그 요양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한 10만 명하고 비중이 어느 것이 크겠느냐고요. 물론 사람의 인격은 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또 부처님이 될 씨앗이 있는 불성을 다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요 20사람하고 저게 그 요양원에서 오늘 내일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한 100만 명하고 어느 사람이 더 가치가 크겠느냐고요. 비중이 크겠느냐고요. 안 그래요? 똑같이 이제 그 똑같은 한 장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수표 한 장이라 하더라도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하고 1,000억짜리 수표 한 장하고 어떻게 그게 같느냐고. 그런 걸 정인태가 잘 모르더라고. 정인태 교수가 그걸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청소년 시절 때에, 젊은 시절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사색을 하고, 또 어떤 것이야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참 바른 길을 사는 거리냐는 것인가를 깊이 사색을 하고 또 남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이것이 중요해요. 말이 좀 이렇게 힘드는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은 아주 훌륭하시고 좀 매력적이시고 참 그 어려운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는 하신 분이고 또 훌륭하시지만은 또 밝으신 분이죠. 사회에 빛이 되는 분인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촛불 하나는 된다 이렇게 봐요. 촛불 하나. 그리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가로등 하나는 된다 이래 봐요. 가로등 하나. 그런데 비해서 이제 허경영 신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태양 같은 분이시단 말이에요. 태양 본심 본태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 300명 거의 대부분이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 정치 평론가들 이분들이 대부분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극소수가 알고 있죠. 극소수. 극소수의 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극소수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기 하늘궁 제1본관 신축 조감도가 이랬는데 아마 총재님께서 계시는 그 곳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 딱 보면은 전에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정남쪽으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북한산하고 경복궁하고 연결된다든가 하여튼 말씀을 하셨는데 잊어버렸어요. 워낙 말을 많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하여튼 간에 여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자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모가 쫙 한 곳이라고 하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네요. 내 눈에는 여기가 참 와타다 정말 이게 정말 그 명당 중에 명당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게 풍수를 공부를 안 해서 솔직한 말로 안 해서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하고 그 강정산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분하고 내가 전에 얼핏 한번 대화를 했어요. 하니까 나는 강정산을 한 그래도 한 16년 이렇게 한가 동시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거는 아니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도 탈출하고 불교도 이렇게 불교로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그 역량은 되지 않는다. 불교의 가르침은 대단히 뛰어나고 좋지만은 그것이 불교가 기독교를 포함하고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포용할 만한 그런 그릇까지는 안 된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강정산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다. 그래서 이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내 한평생이 흘러왔다. 이래서 나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확신을 하니까 오늘도 이게 찾아봤죠. 아래는 하고 이러는데 그 친구 그 사람은 이제 자기는 암만 허경영 총재님의 그 자기도 말씀을 또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봐도 전혀 이제 느끼지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마침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풍수가 이게 천하의 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듯이 그 사람도 느끼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좀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봐야 되죠. 이제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아리조나에서 이제 재검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발표를 못 한다고 하네요. 발표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 민주당 측에서 엄청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가 봐요. 그것을 밝히면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흰색 가루라 그러나 백색 가루 그것을 이제 소포로 보냈다니까
너 그 밝히면은 죽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협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디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계속 이렇게 파헤쳐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워낙 이제 기득권자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조금 늦은가 봐요. 늦고 그러나 이제 그 결국 이제 그것이 밝혀지죠. 밝혀지는데 천신만고 끝에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게 되고 현직 대통령은 트럼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요. 그 어제 라나 회장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경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어떤 그 시스템이 있고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경호 어떤 그 과정이나 경호하는 규모가 있는데 그 지금 트럼프가 움직이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비하면은 지금 바이든이 움직일 때 비해서는 몇십 배 더 강한 그 경호를 받고 있다라니까 현직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이 다 이제 밝혀지겠죠. 밝혀지게 되고 이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시는 것은 내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바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2021년 7월 31일 현재까지는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이 모르지만은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밝혀지는 대 과정이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그런 구경거리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정치 흐름과도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미국의 정치 흐름과도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마이클 장 같은 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민명대가 그 마이클 장은 이제 그 우주에서 이제 비상 방송 시스템을 이제 보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분이 아주 열렬한 기독교인인데 그분은 미국의 민병대라고 있습니다. 민병대가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바이든 정부를 세리 엎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이 발족이 되고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가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건가 안 그러면 조금 더 늦게 될 건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또 10월 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트럼프가 그 백악관을 놓을 때 한 말 나는 곧 돌아온다 할 때 그 곧이라고 하는 것은 8월 달이 될 수도 있고 10월 달이 될 수도 있죠. 8월 달 하면 얼마 되지 않죠. 지금 뭐 내일이 8월 달이니까 그래 그런 것과 이제 맞물려 들어가게 되고 지금 뭐 한때 인기율 지지율 1위였던 윤석열이의 이제 그것이 전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한 시민이 이제 줄리의 남자들이라 이래가지고 참 많대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밝혀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 다 그래도 뭐 전문대학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글이 있고 우리나라 한글이라고 하는 글이 있잖아요. 글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학구열이 이제 뛰어난다 이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생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제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쭉 밝혀내면은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그 정봉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유빵 좌우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주로 이제 우파 쪽이라 100% 우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좌는 나쁘고 우는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한다면은 한다면은 공정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벌이가 100만 원 되던 것이 10,000원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정대택 씨라고 하는 분이 20년 동안 송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입장에 서서 이 세상을 바르게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벌이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하나도 안 논다. 그러면은 노가다를 하면 돼. 노가다. 안 그러면은 그 동사무소 찾아가면은 저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걸 공공근로라든지 안 그러면은 노인수당 나와요. 30만 원 놓으면은 죽진 않는다고. 물만 먹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될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버티보라고. 그 정도 되면은 대출을 좀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버티면은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조회수를 좀 이렇게 억지로 늘리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안 보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봉주 씨가 내 유튜브를 안 보는 게 훨씬 천만다행이지. 어떤 사람이 내 유튜브를 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내 조회수는 적을수록 좋은 거단 말이야.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 기록에 남겨봅니다. 오늘 현재 이 모습이에요. 아마 총재님께서 여기가 이제 UFO가 이제 떴고 내려앉고 이제 앞으로 이런 장소가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본다 그렇게 합니다. 보고 이 자리는 이제 수많은 헬기가 이제 뜨고 앉고 전 세계 모든 이제 수상들, 대통령들이 이제 찾아올 거다 그러네요. 내가 보면은 다 문지지만은 일반 사람들을 보면은 와 이거 수상이라면 좀 높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도 다 끌어 모다 봐야 발톱에 때도 안 되지. 내가 봐도 그런데 신인님께서 볼 때는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그러나 따나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도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겠죠.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최근에 된 거네요. 전에 요 한 달 전에는 여기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강림터 이래 돼 있고 관저로 이래 돼 있네요. 1950년 1월 1일 강림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로 지위는 뭐라고 됐는지 모르겠네. 이 뜻은 내가 1950년이란 말이에요. 왼쪽에는 1월 1일 날 강림터고, 요 한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허경영인일까? 중간에 요 본때는 경자 같은데. 확실하게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지 뭐. 2020년 6월 경주 박이완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 경주 사람이 이렇게 밑에 보니까 이쪽에 돼 있네요. 따끈따끈합니다. 내가 무슨 말까지 했나? 그래. 그거와 맞물려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정치평론가, 아까 전에 말한 내가 주진우나 김용민 씨나 정봉주, 김어준 이런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전혀 허경영 총재님의 희엇도 발언 못하고 있죠 지금. 그분들이 아주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일을 했어요. 한 거는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정봉주 씨는 정치 천재라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런데 허경영 총재를 문화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깜깜한 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졸고 있다. 김어준이도 졸고 있고 주진우도 졸고 있고 김용민이도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정치평론가들 전부 다 까막눈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을 모른다는 점에 있어서는 까막눈이다 이 말이에요. 졸고 있는데 자고 있는 사람들이 귀에 번쩍 이제 떠있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비가 와는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요? 지금 현재 물이 바싹 좀 말라 있습니다. 바싹 말라 있네요.
가계부채 탕감, 국민배당금 지급. 지금 이제 언론이 권력을 만든다 그랬는데, 요 언론을 잡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언론, MNS인가? 자꾸 들어도 모르겠다. MSN인가? 뭐 자꾸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을 잡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잡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또 카발들의 세력하고도 연관되지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죠. 이제 카발들이 이제 거진다 일망타진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이제 최후 발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마에서 이제 반란법을 지금 시행 중이니까 관타나모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포 구금이 돼 있고, 또 우주 방송을 하면서 한 5만 명 정도를 더 이제 체포 구금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제명은 뚜렷하죠. 반란법에 의해서 이제 체포 구금하게 되면은 아마 미국을 이렇게 쭉 물갈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이렇게 하나 이제 깨끗한 이제 물로 물갈이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 세계는 이제 앞으로 허경영 총재님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니까, 태소녀, 간소남과 태소녀, 간소남은 이제 그 우리 한국이고, 태소녀는 미국이라고 그 타너 스님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미국을 먼저 깨끗하게 해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백궁에서 섭리 이전에 섭리 후에 백리가 있다고 하니까 섭리 차원에서 이미 미국을 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거진 이제 일망타진이 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바로 서게 되고, 지금 4.15 부정선거 이게 지금 이제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교안이라고 이분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신중한 사람이고, 말을 이렇게 불이 났다 그러면은 불이야 이렇게 안 하고 말이에요. 불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좀 답답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 혼자서 국회에서 이제 국회 무슨 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국회의원은 아닌데도 이제 국회에 그게 어떻게 뭐 자기 뭐 발표하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도 3일날 이제 3일이 화요일이죠. 8월 3일날 국회 정론관이더라고. 나 정림관이라 했더만 그게 아니고 정론관이더라고. 정론관에서 12시 19분이니까 살살 내려가 봐야 되겠네. 정론관에서 이제 출마하신다고, 이제 KBS, MBC, 뭐 SBS 보는 데서 이제 하는 이제 그것을 발표를 하시죠. 8월 3일날 하는데, 과연 이제 방송에서 뭐 몇 초 보내줄지, 몇 분 보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언론에서 하는 것이 좀 실망이 크니까 그래요. 한 시간 정도 찍어가면은 뭐 한 2초, 3초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언론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데, 한교안 씨가 이제 얼마 전에 거기서 국회 무슨 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제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김봉규가 유튜브 김봉규죠. 김봉규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4.15 총선에 이제 부정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아주 그 신중한 사람이고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뚜렷한 그 물증과 확증이 있어야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6월 28일 날 그 인천 연수구에서 이제 재판하면서 뚜렷한 물증이 나오니까 그걸 근거로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이봉규네. 김봉규가 아니고 내가 막 이랬노. 날씨가 더우니까. 이봉규 거기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봉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하고 또 한 2, 3일 전이에요. 오늘이 7월 31일이니까 7월 28일이나 9일 날 아마 그때 국민의힘당의 그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내가 한번 하겠다라고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도 하태경도 있고 뭐 홍준표도 있고 그 여러 사람들이 있죠. 한교안도 있고 그 최재형이도 그 왔을 거고 윤석열이는 그래 아직 안 왔고 안철수도 안 왔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안철수도 나왔고 뭐 김태호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김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윤희숙이 이런 분들이 있는 데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했는데 했다는 것은 뭐 그러니까 하태경이가 거기서 반박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거는 뭐 하나의 그 낭설에 불과한 것인 것으로 판명이 난 것으로 아는데 지도부에서 이제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 줘 가지고 대통령 그 후보 간 토론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자꾸 언급이 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이제 대선 불복을 하는 이제 이렇게 선거 불복을 하는 이런 그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지도부에서 명확하게 이제 이것을 밝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하태경 씨가 여하튼 이 말이 지금 대선 주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한교안 씨가 언급했다는 것은 뭔가 조그마한 불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는 저 민경욱 씨하고 박주현 변호사 외에 바실리아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봉병호 씨도 거기에 해당되고 잘 아는 사람이 이봉규 씨도 거기에 잘 알고 지금 1인 시위를 대법원에서 앞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핵심되는 사람 몇십 명의 한 그 불씨가 전국을 태울 것입니다. 나는 그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어져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진짜 너무 어려우니까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모 교회 다니는 권사님께서 정말 그 애들 40살이 넘어도 이제 직장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장사도 안 되고 이제 카드 빚내 가지고 월세를 내고 있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이제 기댈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에 허경영 총재님 찾아오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제 그 퇴근하면서 보니까 어떤 교회 그 대신동에 부산 대신동에 서부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요 예배를 마치고 오더라고요. 참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알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허경영 총재님이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해를 못하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가 차츰차츰 이야기를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네요. 여하튼 자기가 믿을 때라고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이나마 그 교회 가는 것도 국가에서 막으니까 내가 이 도로 한복판에서 자살이라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이 말이야. 임계점이 다 도달한 거라고. 이제 그와 같은 하나의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참 다 모여가지고 이제 터지겠죠. 여기도 이제 허경영 강연 이렇게 적어놨네요. 보니까 양산에 그 김도연 우리 대천사님께서 양산에 이런 것을 많이 적어 놓으셨던데 나도 내일은 이제 오늘 그 부산에서는 기장에 말이에요. 기장에서 그 홍보 활동하는데 내가 오늘 총재님 아련하는 그런 이제 일관계로 부산 행사는 참석을 못했는데 내일은 내가 이제 구덕산을 대신동에 좋아하니까 이런 데 가서 여기 좀 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여기 한 몇십 개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보라고 아주 좋네요. 보니까 허경영 강연.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저분이 내가 누군지
우리 그 지길수 고모님하고 생긴 것도 좀 비슷하게 보이고 그러네요. 연세가. 허경영 힐링궁. 다음에는 한번 1박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가 이제 나오고 12월 달쯤 돼가지고 오세훈이가 나오고 또 이준석이가 서울시장으로 가고 이런 말이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엄청난 그 인기를 받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받으면서 대선에 당선되리라 나는 그것을 확신해요. 그게 이제 아마 대선 토론에 이제 후보자들 간의 토의에 이제 나올 때 이제 그것이 이제 터지거든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주일 씨라고 그분이 한평생 그 무명 생활을 했어요. 연예인으로서 무명 생활을 해가지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자기는 이제 뭔가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기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까무라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고 난 이후에 아이고 그 실장님 네 방송도 녹화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예예 아유 이제 건강 좀 예, 하시죠. 아유 다행입니다. 오셨습니까? 예 혼자 왔어요. 그래. 아유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예 난 좀 예예 내가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 그 실장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 한평생 참 진리의 길을 걷고 참 극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셔가지고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정말 저기 국격대 가이드 그리고 이번에 또 책 이름이 뭐더라 이번에 예, 우리 쪽에도 나올 겁니다. 그 만화책 그거는 나왔습니까? 만화책은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온답니다. 그럼 그래도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그 실장님께서 조금씩 실장님께서 보여주니까 큰 도움이 돼요. 깜짝 놀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아이고 실장님께서 저렇게 아이고 옥수수가 축축 자라고 이렇게 하네. 그래서 그 이주일 씨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뭔가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은 대한민국을 까무라칠 거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항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는 그 당시에 자기가 무명 시절 때 우리나라 코미디를 이끌어 갔었던 분은 김희갑 씨라고 있어요. 김희갑 씨, 구봉서, 배삼룡 그리고 이제 또 이기동이라고 있어요. 이기동 그 전에는 양석, 양훈이라고 하지 양석천하고 양훈이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있고 그런 선생님이 굉장히 웃겼어요. 나도 어릴 때 이제 너무 배꼽을 잡았고 웃었는데 양훈, 양석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구봉서, 김희갑, 배삼룡 이런 사람들 코미디언이었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웃기는 황제가 될 거다. 코미디의 황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래 웃겼어요. 그렇듯이 그거는 이제 코미디언이시고 총재님은 그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수십억만 배 차원이죠. 그러나 원리는 같다 이 말이에요. 원리는 그분이 그만큼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버렸듯이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까무라치게 했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몇 달 뒤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까무러치고 전 세계를 까무러치고 그래 할 겁니다. 하시고 아까 그 추미애 그 전 법무부 장관께서 자기는 이 세계를 바꿀 것이다 그러는데 정말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더 강력한 그
힘으로서 세상을 진짜 바꿀 겁니다. 전두환이나 그 박정희나 히틀러보다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완전히 막 맹수로 만들 거예요. 이재명 씨가 제 대한민국 전 공무원들을 이렇게 뭐 움직이겠다 하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은 그보다 몇십만 배 더 뛰어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마 1년쯤 뒤에 오늘 이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되면은 참 여기는 이제 코로나도 그때쯤 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인산인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 하면 아직까지는 언론에서는 전혀 비춰주지도 않고 정치평론가들도 전혀 이런 방구도 대답하지 않지만은 이제 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그 때가 임계점이 폭발을 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가는 그 순간에 이번에는 반드시 나가야 되고 반드시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천지 입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인태 씨 같은 분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예정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되니까 나는 왜 확신을 하느냐? 나는 기독교를 내가 아니까 그래요. 기독교의 결론도 아니까 그래요. 기독교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 기독교의 고뇌의 끝까지 내가 간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내 조회수가 적은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평가된 우량주가 허경영 총재님입니다. 이제 총재님을 알아나기 위해서 좀 호흡을 좀 가다듬어야 되니까 이제 좀 그치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제 앞으로 한 150일 뒤에는 150일 동안에 우리는 참 엄청난 사건을 다 보게 되고 진짜 흥미로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영화관에 가면 말이에요. 가기 전에 그 팝콘하고 뭐 음료수하고 사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즐기잖아요. 정말로 팝콘은 그 몸에 해롭다 그러더라고. 총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팝콘 먹던 보다는 깡냉이라도 차라리 먹는 게 낫지. 팝콘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비대면 그 관계가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적죠. 오히려 이러니까 내가 지금 와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네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고 이게 비대면 이게 아니라면은 내가 이리 와가지고 총재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나죠. 택도 없죠. 그런데 지금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좀 빠른 시간에. 이게 얼마나 참 앞으로는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올 때는 총재님을 알아낸다는 것은 진짜 그거는 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거는 한 100억, 1000억을 줘야 이제 한번 이렇게 1분, 2분 이렇게 대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될 겁니다. 이상